아, 되게 충동적으로 하나 찍는데 평전입니다. 평전. 평전에 대한 건데요. 이제 저는 외국 문학, 특히 이제 러시아 문학, 특히 도스옙스키 이제 이렇게 전공을 하는데요. 전공인데요. 이제 제가 어릴 때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학적 성취는 이제 석사 논문일 건데 그때가 이제 제가 75년 1월생이라 빠른 93학번이라 제가 그때 석사 논문 쓸 때도 20대 사실 초반이거든요. 두 번으로 끊으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워낙에 젊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수수는 평전을 쓰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스옙스키에.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 막상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교수가 되는데 실패 중인 거잖아요. 전임 교수가 되는데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 거고. 뭐, 근데 거의 그렇다 봐야죠.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하튼 그 비포 애프터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이제 학자는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논문에 이제 점수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통 1년에 논문을 이제 2개 정도를 쓰는데요. 만약 평전을 쓴다 생각을 하면 논문 쓰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노동과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먹어야죠, 입어야죠, 잠도 자야죠. 그 다음 강의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업적 이런 거 심사, 공고가 나면 또 내야 되지. 근데 이게 난 지금 평전 쓰고 있는데 여사여사해서 이제 못 쓰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못 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더욱 이 평전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이제 평전을 쓴 이 걸출한 학자들, 그들의 성실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평전을 쓰려면 좀 오래 사셔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1번인 것 같은데, 각설하고 그 도스옙스키와 관련해서 제일 저기한 평전은 이 모출스키가 쓴 겁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두툼한데, 모출스키는 이게 도스옙스키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고요. 고골, 솔로비오프 이거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도스옙스키가 제일 비중이 크고 다 도스옙스키예요. 거의 이만큼이 다 이제 여기까지 다 이만큼 다 이제 도스옙스키인데요. 요게 이제 영어본이 있습니다. 모출스키인데요. 콘스탄틴 모출스키인데 그 번역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쪽에 책세상 손가락이 잘 안 맞아지는구나. 흰색. 저게 책세상에서 나온 이제 평전 시리즈인데 제가 저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뭐 플로베르도 있고 뭐 조이스, 뭐 프루스트 어지간히 이제 좋아하는 작가들은 사고 그 살다 읽다 쓰다에 수록된 이제 원고를 쓸 때 작가 공부를 할 때 일단 저기서 나온 평전을 제일 먼저 봤었거든요. 거기 도스옙스키는 모출스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 평전은 윌슨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국의 연구자가 쓴 평전을 좀 번역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이제 도스옙스키 모출스키 평전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평전이 뭐가 힘드냐면 이게 시즌이 뜨보르체스바 러시아어로 진짜 모출스키의 시즌이 뜨보르체스바 다스타옙스코 뭐 도스옙스키의 시즌 인생하고 뜨보르체스바 창작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앤 웍스예요. 산 것도 써줘야 되고 살고 죽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뚜르게르프랑 싸우고 이런 시시껄렁한 정기적인 얘기도 다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웍스 뜨보르체스바 창작 세계 작품 세계도 또 다 아우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이제 작품을 꼬박꼬박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공식을 되게 잘 따르고 있는 책입니다. 모출스키 책이.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에서 창작됐고 우선은 이제 정기적인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작품 자체 창작 배경 이렇게 구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원고가 전개가 됐고 영향을 받은 작품은 뭐고 동시대 작가들이나 다른 비평가들 독자들은 어떻게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읽는 자기의 시각이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책을 갖고 근처에 딱히 보이진 않는데 학부 때 읽은 가장 감동적인 평전은 E.H. 카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이제 김병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병희 선생님은 러시아 문학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병희가 아니라 임홍빈이었나? 아 헷갈리네요. 아무튼 두 분 다 번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그 E.H. 카
더 그래요. 역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몽빈인가 봐요. 기린원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역사학자였는데 그러니까네 도스토옙스키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역사학자였는데 러시아에 오래 좀 머물렀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를 들여다보니 이렇게 특이한 작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평전을 하나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술서 느낌보다는 전기의 느낌이 가깝지만 그래도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심오한 뭐랄까 어떤 그런 독법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 연구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항상 읽고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덜덜하는 평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찍는 건데요. 조세 프랭크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제가 좀 좋았던 날에 연구비를 탔었는데 그 연구비 타가지고 이제 이거를 몽탕 다 주문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 이제 도서관에 있는 거를 봤었는데 조세 프랭크의 이제 전기인데 요거는 1821부터 1849 그러니까 젊은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유형살이 가기 전에 도스토옙스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850, 1859 그러니까 이제 유형살이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재기하는 용트림을 하는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1860에서 1865 이제 이러면 지하로부터의 숙임에 이런 거 64년에 나오니까 후기 도스토옙스키 그럼 그거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5부터 1871 이러면 이게 백치하고 뭡니까 악령의 도스토옙스키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71 1881 해서 이제 10년 마지막 10년 요거는 이제 뭡니까 미성년하고 악령이 여기 들어가 있네. 미성년하고 뭐 저기 까라마조프 네, 미성년입니다. 악령은 여기서 다 끝냈고요. 이제 미성년하고 까라마조프를 이제 주로 다루고 영원한 남편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도스토옙스키가 저널리스트로서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빛내보자 이래가지고 작가 일기를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 작가 일기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상세하게 써줬는데 이 양반이 쓴 게 이제 평전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을 이게 이제 평전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놈이 뭐 하는 놈이고 아침에는 뭘 먹었고 뭐 기호식품으로는 담배를 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꽁차를 좋아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죄벌, 백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 이런 대표작뿐만 아니라 요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쓰려고 했는데 쓰지 못한 여러 가지 장편 원고나 이런 것들까지 다 파가지고 이제 쓰면 이런 두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써 말하는 거에 막 분노가 막 치솟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쓰면은 번역이라도 하자라는 착한 생각을 제가 어릴 땐 했었는데 다시금 이 두께를 보십시오. 이렇게 읽지도 못하고 죽을 그런 이제 분량인데요. 이거가 또 이제 너무 책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에 축약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그 라이벌 친구랑 네, 얘기하니까 막 슬퍼지는데 아무튼 그 친구 자취방을 갔는데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이 영어본을. 그래서 쟤는 저렇게 학부생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도 되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평전을 되게 쓰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평전하고 연구서는 또 뭐가 다르냐면 지금 그냥 꽂히는 거를 방에서 가져와 봤는데 요게 이제 그 마이클 홀키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도스토옙스키가 더 나블리니까 이건 장편만 다뤄요. 그래서 요만한 두께인데 홀키스트가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잘 써요. 오히려 더 잘 쓰는데 이제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이제 평전을 쓸 때랑 연구서를 쓸 때. 그리고 이제 요거 도스토옙스키와 로맨틱 리얼리즘 요것도 팬거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발작, 디킨스, 고골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책들도 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구서를 쓸 수 있는데 도스토옙스키 애프터 바흐친에서 바흐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땐가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와서 그때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때 이게 되게 신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말콤 V 존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존스는 이 존스 말고 다른 존스도 있어요. 그 노팅엄 대학이고 이 책이 1990년에 처음 이제 초판이니까 맞아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할 무렵에 이게 도서관에 굉장히 새 책으로 들어와 있었고 뭔가 뭐라 해야 되나 목차 이런 걸 보면은 기존의 그런 묵직한 연구소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모춤스키를 되게 칭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얼마나 따분해요. 교과서니까. 근데 이제 잘 썼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니까 되게 따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존스의 책은 이렇게 목차만 봐도 뭔가 되게 좀
기발하고 창의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파트 2에서 드라이빙 피플 크레이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그다음 파트 3가 차이니즈 위스퍼즈 그럼 뭐 중국식 속삭임은 뭐지?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궁금함이 일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은 챕터도 되게 이렇게 짧게 짧게 나누어져 있고 뭔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나이가 들고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에세이식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모출스키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과서 평전이고 그 밖에 이제 뭐 빅터 테라스라든지 뭐 홀리 플리스니스 이런 책도 있고요. 무라프 해리엇 무라프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크납 케이납 그래서 넵 그 사람 연구소도 리자 여성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좋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평전을 쓴다는 것 그리고 이게 평전은 공은 많이 들지만은 이게 제가 쓴 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제 얼굴 밑에 이게 다 제 책이면 이게 김연경 도스토옙스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은 되게 많이 들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취가 높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 전기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또 있는데 내가 그걸 새롭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빛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막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된 작가를 가지고 그들의 그런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심사 결과에 반드시 그 소리가 나와요.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와 살부, 친부 사례는 계속 다뤄온 테마 아니냐. 프로이드가 벌써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오히려 그 자료를 섭렵한 거를 박수를 쳐줘야지. 고생했다, 성실했다 이렇게 이제 해줘도 못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작가, 이런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한편으로는 지금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는 뜻에서 이런 걸 내가 못 쓴다고 해서 그동안 뭐지? 내가 도스토옙스키 공부한 게 헛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못 쓸 것이 분명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연구서를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연구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홀키스트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동안 이제 도스토옙스키 논문을 많이 썼으니까 그거를 좀 추려 가지고 부분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학위 받고 서른부터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반올림하면 거의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새 또 쓸 거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는 거의 20년 하면은 그거가 이제 시차가 있어갖고 20년 전에 쓴 논문을 보면은 문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좀 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다시금 네, 이 조세 프랭크의 평전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은 사실 썩 잘 읽히진 않아요. 제가 오늘도 좀 읽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충동적으로 찍는데 문장도 너무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사실 영어를 그렇게 뭐 읽고서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아주 접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작품을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프랭크만의 아주 뭐 독창적인 시각이 있다든가 어떤 뭐 감수성의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눈을 탁 찌르는 아주 뭐 멋진 표현이 있다든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연구에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바라는 것도 그것도 좀 무식한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새롭게 보이는 거는 공부가 사실 안 돼서 그런 거이기 쉽거든요. 기존에 바하진도 얘기도 하고 누구도 얘기다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안 읽어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물 같은 그런 문체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작가 일기에 수록된 요만한 단편까지 놓치려고 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작가 일기에는 칼럼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다 읽은 거죠. 싹 다 읽고 그거를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또 그 숭고함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쓰건 타이핑을 하든 간에 이 손가락 노동의 숭고함이 있는데요. 요즘 손도 너무 아프고 오타가 자주 나고 이제 눈도 점점 침침해지니까 그 눈, 손 협응, 이 손가락 노동의 숭고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제 몫을 뭐 조금이라도 먹고 밥벌이기도 하니까 이제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읽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되는 거죠. 오는 게 아니라. 네.